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 회장님. 그리고 하도 어마어마하게 소개를 잘해 주셔가지고 좀 제가 부끄럽습니다. 김홍진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인공지능과 의료인데 책을 한 권 소개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도대체 어떤 책을 소개를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인공지능에 대한 책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뭐 다 거기서 거기고, 뭐 영어로 그냥 nothing new 다 그렇고 다 그런 책들이라 참 고르기가 마땅치 않다가 뭐 꼭 인공지능이 아니라도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고른 게 이제 요즘 좀 팔리는 예, 기엔 교수의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이 기엔 교수는 이제 그 유명한 와튼 스쿨의 교수시고요. 예. 이제 앞으로 2030 그러니까 이제 올해 2021이 이제 그 과거 세상의 끝이요 새로운 세상의 시작점으로 보고 앞으로 10년 뒤, 딱 2030년에는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변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의료하고 관계되는 부분과 인공지능과 관계되는 부분, 제 관점에서, 예, 요즘 애들 말로 제 뇌피셜로 한번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기행 교수로 소개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뭐 2030년은 사실 먼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도 세월이 빨리 가가지고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악셀레이터가 달렸는지 그냥 한 해가 어떻게 벌써 가는지 올해도 벌써 4월 달이더라고요. 참 겁나는데 금방 2030년이 될 거고, 예.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냥 나름대로 생각해서 편하게, 예,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점을 이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 제 생각에도 세상 역시 변하는 거니까 변하고, 따라서 의료도 당연히 변해야 되는 거고, 또 당연히 우리는 이제 변화된 세상에서의 어떤 의료를 공급을 받고 저희는 또 공급을 하고 이제 사람들은 이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변화의 특징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대비를 하든 말든 그냥 변화는 찾아오는 거죠. 대비 안 된 사람도 대비를 잘 하고 있는 사람도 어정쩡한 사람도 다 그냥 무조건 오죠.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이 모라백이라는 사람, 모라백의 역설이, 근데 이제 꼭 물이 수위가 높아지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수위가 스물 올라와 가지고 이제 점점 여러 분야들을 이제 침수를 시키면서 지금 상당히 높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아직도 잘 인식을 못하고, 또 특히 저 산꼭대기 정상 쪽에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고 거의 안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언젠가는 저 산꼭대기까지 다 물이 다 찰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물이 천천히 이렇게 범람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한 반세기 전에는 우리가 계산기 그때 나왔잖아요. 저 어려서 초등학교 때 그때 뭐 주판 튀기는 사람하고 계산기하고 뭐 대결을 했니만이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런 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계산기가 이겼네, 뭐 주판왕이 이겼네, 뭐 그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산꼭대기까지 물이 잠길 거니까 대충 빨리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대비를 하자. 뭐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모라백 씨가. 그래서 이렇게 맨날 대비를 안 하면 대재앙이 온다고 주장을 해도 사람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물이 넘쳐야 이제 정신을 번쩍 들고 하는 거. 그래서 맨날 이렇게, 예, 존버만 이렇게, 아시죠? 존버. 네? 몰라요? 애들 말인데 이게. 그래서 급식체라는 존나 버티기.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변화가 있지만 존나 버티면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러면서 예.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존버는 안 통한다. 이 슈밥 선생님께서 예, 일가를 하셨죠. 이제 세상이 밖에서 이제 존버 갖고는 이제 되는 세상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려면 이제 변화의 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 뭐 키워드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키워드도. 아마 슬라이드 가득 채워가지고 몇 장 넘어가도 다 못 적을 정도로 키워드가 많은데, 이제 이 책의 키워드와 연관이 돼 있는 좀 키워드들은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유명한 우리 김난도 교수님 책에 나오는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그 이니셜을 한 키워드들입니다. 뭐 왼쪽 것만 좀 잠깐 보면 이제 뭐 코비드 대유행이 뭐 가장 탑에 있죠.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소매의 몰락, 출퇴근의 종언, 세계화의 역전, 뭐 언택트, 인류 고령화, 재택근무, 전자상거래, 여성의 파워,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브이노믹스. 이게 바이러스로 인한 이코노미가 새로 이제 급속히 자리 잡고 있고, 이제 미래의 소비 산업은 당연히 바이러스 영향으로 집이, 네? 내가 있는 집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돈과 소비에 아주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자들이 막 나타나고, 얘네들 특징은 대출받아서 스시 먹는 애들. 예? 예. 맛있는 스시를 먹기 위해서 대출도 불사하는 소비자들. 예, 이런 소비자들이, 예, 이제 막 등장을 해서 소비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충동적이지만 그렇다고 계획이 없는 애들도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고, 얘네들은 특징이 이제 거침없이 피벗을 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방향전환을 잘하는 아이들이고, 예. 근데 또 롤코 라이프라고 해서 이제 롤러코스터 라이프라고 해서 이제 세상에 하도 사각박질을 하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운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이제 한 8가지 축을 말을 했어요. 이 책에서는. 예. 인구 문제, 이제 낮은 출생률에 대한 것이 하나의 그 낮은 출생률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들이 이제 한 축이 될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고, 또 새로운 세대들이 또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또 여성의 파워가 점점, 특히 경제적인 파워가 세지고, 또 도시가 또 막 증가하고, 또 문제도 일으키고, 또 파괴적인 어떤 기술 혁신이 또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에 따라서 새로운 소비가 또 나오고, 또 새로운 화폐가 또 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이라키칼하게 일쪽으로 딱 일본말로 있지 나래비로 쭉 됐으면 참 세상 변화를 읽기가 쉬운데, 이게 아니고 마구제비로 섞여서 돌아가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간단히 출생률 얘기를 하는데, 출생률이 이제 이 사람은 아프리카를 많이 주목을 했어요. 이제 특히 사하라 사막 아래쪽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90년대 말일 때 이제 동아시아잖아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경제력도 커지고 막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2030년쯤 되면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 지방의 아프리카가 상당히 그런 그 우리나라가 급격히 발전할 때, 중국이 급격히 발전할 때 같은 현상이 2030년쯤에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것 같다. 그 예측을 하고, 그런 중심들이 이제 동아시아도 물론 이렇게 다 다운힐을 가는데, 이 아프리카만큼은 크게 할 거니까 아프리카 시장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또 하나는 이 밀레니얼 세대만 볼 게 아니라 노인 인구가 2030년에는 제일 구매력이 세고 파워가 있는 계층이 노인층이다. 남녀 불문하고. 예. 그래서 이제 영화를 하나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일드 스트로베리라는 야생 딸기라는 제목인데, 너무 영화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이 영화를 내가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뭐 장면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에요. 흑백 작품 사진 같이. 예. 역시 감독이 잉마르 베리만이라고 유명한 스웨덴 감독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감독이라고 하는, 역시 그 명작품을. 예. 저
저는 이제 제7회 봉인이 우리나라에서 상영이 돼서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이 노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외과 의사예요. 한 80대 된 외과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나라로부터 이제 그동안의 공적을 기린다고 훈장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훈장을 받으러 이 노인네가 자기가 살던 집에서부터 이제 런던을 하는 대로 차를 몰고 상을 받으러 가면서 가는 도중에 생기는 일들을 쭉 그냥 유럽 영화답게 약간 지루하게, 예. 다이나믹한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장면들을 보면 스토리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뭘 느끼세요? 예? 주제가 고독입니다. 고독. 외로움. 예. 이 사진 보면 참 감독의 카메라 요즘이 보통이 아니에요. 외로움이 그냥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냥. 예? 네. 근데 이제 며느리를 이제 태워다 줘요. 자기 상 받으러 가면서. 예, 며느리인데 좀 싸가지가 없는 며느리. 그래서 아버지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 예. 아버지 옆에서 담배 피고, 예. 내가 담배 끄라 그러고. 의사잖아요, 더더군다나. 그래도 이제 이 노인네는 젊은 여성, 며느리지만 이제 같이 가는 게 그냥 마냥 즐거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말하자면 외로움에서, 디스커넥션에서, 아이솔레이션에서 좀 잠시라도 해방이 된 거거든요. 얼굴에 벌써 해피가, 예? 예. 아까 그 표정은 너무나 대조되는 표정이잖아요. 상을 받으시고, 예. 영광된 순간인데도 상 받고 나도 역시 그 외로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노인네가. 예. 옛날에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인데 결혼은 못하고, 예. 이제 그 연적한테 뺏겼어요. 예.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 노인 세대는 외로움이 제일 큰 문제예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서비스가 있거든요. 노인 세대, 실버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장기 요양, 노인 요양보험서부터 일반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받는 상당 부분이 실질은 어떠냐면 내가 잘 움직일 수 없어서 내가 밥을 먹기가 힘들어서 내가 빨래를 하기가 힘들어서 쓰는 것보다 그 밑에는 외로움 해소 차원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더 많아요. 예? 예.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보다 휴먼 터치가 좋아서, 휴먼 터치가 그리워서 하루 종일 있어봤자 자기 혼자 있고 자식 놈은 그냥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얼굴 비고 이러는 속에서 부인은 사별하고 이런 속에서 그래도 그런 요양보호사라도 와서 좀 빨래도 해주고 뭐 밥을 해주고 그 자체보다도 그냥 휴먼 터치가 좋아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 이 요양원 하나가 아주 눈에 탁 띄더라고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요양원인데 이 사람들 이 데텐베르에 있는 요양원인데 후마니타스라는 요양원이라고 그냥 붙였지만 경희대학교에서는 후마니타스하고 아마 의미가 같은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라틴어인데 하숙비를 절약하도록 여기는 대학생들을 받아요. 대학생들을 이 요양원에 노인 요양원에 대학생들을 받습니다. 대학생들을 받아서 하숙을 시키는데 아주 저렴하게 젊은 주머니가 지갑이 얇은 이 젊은이들한테는 하숙비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고 좋은 시설에서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좋은 이웃 활동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한 달에 30시간을 노인들하고 지내줘야 돼. 예? 근데 기왕이면 그냥 말동무 하지 말고 이메일도 가르쳐주고 SNS도 가르쳐주고 영상통화, 화상통화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요즘 애들 쓰는 말 존보 같은 거. 그래서 판교 사투리 아세요? 판교 사투리? 판교의 걔네들 벤처기업들 사이에서 쓰는 말들. 그거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 들으면. 그 판교 사투리 같은 거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노인네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서로 이제 노인들은 젊은이들하고 같이 지내서 좋고, 젊은이들은 하숙비 절약해서 좋고, 또 젊은이들은 노인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니까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만 그래서 정부도 비즈니스, 경제계도
주목하지 말고 노인 세대에 주목을 하라.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중요한 세대니까 2030년에는. 예.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이 급격하게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설정을 통해서 노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다시 강화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노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적응을 잡고 더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기관이 많이 생기고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기면 노인들이 다시 리부트가 될 거라는 거죠. 네?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 노인들이? 이 책에서는 노인들이 단순히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는 차원보다도 그거 다 싫고, 나 다시 일할 거야. 네, 나한테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주장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것이 통하는 게, 왜냐면 노인들은 투표를 열심히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정치적 파워가 있어요. 노인들 포션이 제일 큰데, 그 사람들이 투표를 거의 다 해. 그러면 안 들어줄 수 없어요, 정치인들이.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이 교수는 그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 활력과 젊음이 동의어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쇠퇴는 나이 든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아주 이 말은 저한테 참 와닿더라고요. 네? 결코 쇠퇴는, 네? 젊은이도 노력 안 하면 쇠퇴하는 거고, 네? 예. 그리고 늑다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새로, 예? 활력과 젊음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2030년에는 60세 이상 사람들이 지금도 15조 달러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데 더 큰 구매력을 갖는 거대한 집단이 될 테니까. 예?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노년층이 고립감을 해소를 시켜줄 것이다. 가장 문제인 고립감인데, 예? 예. 그걸 해소시키고 리부팅된 노인들이 다시 출연할 것이다. 예. 이 테크놀로지의 덕이죠. 이 책에서 렌데보라는 VR 장비를 소개를 하는데, 예, 이 회사가 있다. 아주 잘 나가는 회사더라고요. 이 노인들한테 이런 걸 이제, 예, 하나씩 뒤집어 씌워놓고, 예, 뭘 하냐면, 이거 뭐예요? 사하라 카멜 라이드, 응? 사하라 사막에서 낙타 타기, 스카이 다이빙, 예? 예. 뭐 나야가라 폴, 뭐 관광하기, 뭐 일찍 보러 가기, 이런 멋있는 일들을 노인들이 VR로 경험을 하는,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너무 해피해 보이지 않아요? 예? 예. 얼마나 좋아요. 또 일본은 이제 일본이 로봇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거 일본 노인네들 잘 쓰는 이 파로가 얘입니다. 예? 예. 예. 물개죠, 물개인데 얘가 이제 노인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예. 친숙하게 아양도 떨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중산층이 새로 탄생을 하는데, 예. 중산층의 구매력 비율이 지금도 높지만 점점 올라가는데 중산층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중산층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중산층들이 쇠퇴를 할 거라는 거죠. 기존 선진국과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의 중산층들은 갈수록 몰락을 하고, 아까 말한 사하라 남쪽이나 인도나 이런 데 중산층들은 새로 형성이 되면서 중산층들이 막 늘어나고 새로 유입이 되고 구매력도 막 늘어나고,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비즈니스의 중심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기존의 사회들은 자녀가 있는 중산층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가 있으면 중산층의 진입이,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딱 그렇잖아요.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예 안 날라고 그러고, 애 안 날라고 그냥 중산층에 진입해서 라이프를 즐긴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